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목을 극한의 쾌락 뭐 이렇게 한번 정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욕망에 대해서 브이로그성으로 좀 1 시간 안팎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쾌락 이제 비싼 의미인 것 같죠. 인제 이거를 좀 이따 한번 다시 용어들도 개념들도 한번 보고 하면서 쾌락주의의 첫 페이지는 에피쿠로스일 텐데 학생분들에게도 이제 교과서, 교양 수준의 것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길지 않고 지금 길게 할 수도 없고 어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건조하지만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쾌락주의, 금욕주의가 이제 동시대 헬레니즘식이 있었어요. 이제 스토아파, 이성 중시의 스토아파와 또 이 반대쪽에라고 이제 보통 이제 볼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.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이제 중시를 했냐면은 어 고통을 피하는 것을 사실 중시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고 금욕주의의 반대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양쪽에 속해 있는 사람을 밖에서 관찰을 하면 비슷하게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게 어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어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선 비슷한 어 모습을 보이는 되게 버벅거리네요. 예, 그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'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.'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욕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길게 브이로그성으로 막 이거저거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욕망이 정말 이제 힘이 있거든요, 뭔가를 끌고 가는. 그렇죠. 여러분들도 되게 금욕이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가는 추동력이 있는 경우보다는 물론 뭐 수행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금욕적으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밑바닥에 희열 뭐 기쁨 이런 게 깔리지 않고서는 어 강력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성찰이라든가 이런 건 힘들다고 하거든요. 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힘들 것 같아요. 5분 동안 가부좌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종교랑 관계없이 되게 힘들더라고요. 어 근데 그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 이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일단. 그래서 이제 이성이랑 좀 다른 측면을 중시했던 계보를 한번 쫓아가 보면은 에피쿠로스 같이 이제 고대의 뭐 키레네 학파가 앞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크게 볼 만한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사실. 지금 현대에 우리가 실제로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어 인간과 우주의 가장 기본 형이상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과학 철학 혹은 자연과학은 원자론입니다, 원자론.
양자역학이라든지 이 현대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원자다. 그리고 그 원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에너지다.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. 근데 에피큐로스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의 그 밑바탕이 굉장히 컨템퍼러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원자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가능하면은 행복하게 쾌락을 느끼면서 살면 된다. 현대적이죠? 막상 그 사는 모습은 절제된 삶이 나오게 되지만, 그리고 한참 시간을 건너뛰고 나서 영국의 경험론도 좀 이성과 좀 달라 보이는 것들, 어, 감정, 또 공감 능력, 현대에도 이제 그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공감 능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,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도덕 철학을 세우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코나투스 같은 어떤 힘이 있는데, 현대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. 현대 철학에서 욕망을 그 에너지원으로 끌어내는, 그러나 코나투스까지는, 그러니까 근대 철학까지는, 에피큐로스에서 그 스피노자까지 삶의 그 모습, 요거는 사실 굉장히 그 절제된 그 삶의 모습, 스토아파랑 별로 이성중시하는 그 흐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. 왜냐하면은 그 스피노자까지, 이 에피큐로스에서 스피노자까지 감정이나 쾌락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방식은 또 일정 부분 비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. 자, 이게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. 원자로. 사실 이제 일반 물질이 그런 것이고, 나머지 90 몇 프로의 암흑물질,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하죠. 지금 이 공간에도 있습니다. 이 공간에도.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지금 설로서 이론이 되려고 연구를 막 하고 있고, 하지만 그 연구하는 틀도 이제 모든 것이 원자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, 입자로서 검출하려고 하고, 땅에서건, 그러니까 여러 그 우주선들이 들어오지 못하는, 걸러지는 땅에서 검출하려고도 하고, 검출되면 노벨상이에요, 무조건. 그리고 먼 공간, 우주 공간에서 이 암흑 물질이 붕괴할 때 검출을 하려고도 하고, 붕괴하면은 분명히 에너지가 나올 거니까. 그런 틀이 다 원자설, 원자론, 아주 컨템퍼러리한, 그때하고 지금이랑 컨템퍼러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공통되냐면, 에피큐로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. 신, 운명, 죽음, 이런 것에 대해서,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일단 이렇게 좀 밀어둔다는 얘기죠.
이게 굉장히 그래도 에피큐로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, 그리고 또 현대에도 음미해 볼 수 있는 그거란 말이죠.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신성 스토아파처럼 뭔가 디바인한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. 저는 믿는데, 그걸 이제 믿었을 때 여러 가지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일단은 차단을 해 놓는 거예요. 차단을. 그 차단을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에요. 원자설을 밑바탕으로 하고,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두고 딱 정확하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쾌락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. 쾌락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. 결국은 고통스럽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원자에서 원자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, 죽음은 인식할 수 없고, 신은 고통을 줄 수 없고, 운명이란 없고, 이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 기본적인 가정하고 이제 비슷하죠. 그럼 행복하면 되죠. 그래서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는 상당히 곱씹어볼 만한 것이다. 그런데 그러면 고통을 피하는 방법, 쾌락을 얻는 방법은 뭘 가지고 하느냐? 뭘 가지고? 이성 중심의 흐름이 아닌 흐름 역시도 결국은 판단 기준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이성하면 떠오르는 게 정합성, 그리고 질서, 그리고 분류, 그리고 참 거짓, 명제, 이런 것들인데 진짜 쾌락을 쫓으려고 할 때조차도 어떤 질서가 필요한 거지, 판단 기준에. 그래서 에피큐로스도 왜 스토아랑 비슷하냐면은 쾌락을 쫓으려고 따져보는 거지.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. 이제 우리들도 살 때 뭔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, 자신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 텐데, 그렇게 따져가면은 거의 스토아학 사람들이랑 수렴하는 거야, 겉으로 볼 때는. 물론 이 두 사람은, 두 양쪽은 공동체의 범위가 다릅니다. 이 에피쿠로스는 아주 소규모의 형제를 가진, 자매애, 남매애를 가진 이런 은둔형, 이런 것이고,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그런 뭐라고 합니까, 의무. 헤네즘식은 대제국식이기 때문에 막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거나 그런 식이 아닙니다. 대제국으로서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비슷해지는 거예요. 비슷해지고, 이성을 중시하는 스토아파처럼 이성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신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운명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질서를 가지고 쾌락을 판단하는 거지. 경험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대륙의 합리론, 뭐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배우잖아요. 합리론만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론도 이성을 가지고 이 경험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, 심지어는 스피노자도, 코나투스는 이제 생산하는 자연이 있고 생산되는 자연이 있는데, 그 어떤 원동력이랄까, 그런
욕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. 관조적인 것이고. 그 이후에 이제 욕망 자체를 조금 더 그 탐구하는 생각들이 현대로 오면서 이제 더 많이 등장하고, 다양성에 대한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만은 그것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결국은 판단 기준의 문제,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예, 욕망이나 쾌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회할 만한, 그러니까 영리가 있는, 쾌락의 영리가 키레네 학파처럼 요런 것으로 만족하진 않죠. 근데 특히나 에피큐로스에서부터 스피노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질서 있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. 그 뒤에는 조금 더 많이 다양해진다. 오늘 얘기를 많이 했네요. 에피큐로스의 극한의 쾌락에 대해서. 극한의 쾌락을 위해서는 질서 있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,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. 감사합니다.